자, 이제 세 번째 단원입니다.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제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시오. 극값을 구하라 하더라도 일단 도함수를 먼저 구하셔야 되고, 자, 도함수가 구해졌을 때 극값이 존재한다 내지는 극값의 개수 따위를 물으면 도함수 그래프가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는지에다가 그 주변에서 반드시 부호가 변해야 극값을 가지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도함수의 0되는 근중, 뚫고 지나가는 근이죠. 뚫고 지나가는 근. x축을 뚫고 지나가야 주변에서 부호가 바뀌면서 극값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극값의 존재 혹은 극값의 개수를 물으면 도함수 그래프의 x축과 뚫고 지나가는 점을 관찰하는 거야. 그놈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어느 범위에서 극대극소가 생긴다는 말은 도함수가 뚫고 지나가는 근의 범위가 어느 범위인지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고 항상 도함수가 0되는 근이 극대극소가 생기는 지점이 아닙니다. 뚫고 지나가줘야 부호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부호가 바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지? 그래서 불연속 함수 같은 경우도 도함수가 만약에 불연속이면 그 불연속인 지점에서 좌우에서 부호만 바뀌면 원래 함수는 뾰족점을 가지면서 극값이 된다라고 했죠. 그것도 기억을 하시라 해서 도함수가 불연속인데 그 주변에서 부호가 바뀌어 도함수가 그럼 원래 함수는 첨점이라고 그러죠. 뾰족점을 가지게 되고 그때 그 지점에서도 극값을 가지게 된다고. 알겠네. 이건 통칭해서 도함수에 부호가 변하는 점이 생겨야 극값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봅시다. 극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그 값을 물었으니까 극대극소 찾아서 함수값도 구해보라는 거예요. 미분을 해봅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고 3 x제곱 마이너스 2x 마 3. 자, x 1 3 쭉 가서 요거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요. 마이너스 1일 때 3일 때 요렇게 가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도함수가 뚫고 지나가는 건이 두 개 생겼으니까 원래 함수는 극값을 두 개 가질 것이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꼴이니까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일 거예요. 마이너스 1을 어디다가? 원래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야 나오는 게 극값입니다. 함수 값이에요. 극대 극소도 마이너스 1 마3 플러스 9 마이너스 1이니까요. 9에서 5를 빼면 여기는 4가 될 거니까 요 4가 바로 극대 값이죠. 그 다음에 3 집어넣어봅니다. 3 넣으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8이 나오네요. 요거를 우리는 극소값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극대는 4 극소는 마이너스 28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번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순 계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fx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값을 갖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2일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런 정보들에서 우리는 정보를 끌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보세요. 저 3차 함수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데 극대극소를 둘 다 갖는답니다. 그러면 식의 꼬라지가 그래프의 꼬라지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가 일단 극값이 생기는 지점, 여기가 극값이 생기는 지점인데 빼기 1과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빼기 1이고 1입니다. 그럼 당연히 극소가 1에서 생기는 거죠. 그러면 1, 여기는 마이너스 2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정보를 보면 이 안에 지금 정보가 여기서는 정보가 하나밖에 없죠.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개가 있죠. 접선의 기울기도 빵이고 함수값은 마이너스 2고 이런 걸 놓치면 안 된다고. 자, 정리해 보자면 f'의 마이너스 1 요건 0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요. f'의 1도 0이 돼야 되고요. 접선 기울기. 그 다음 f1은 실제로 함수값 요것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보가 3개가 나와 있고 여기 미지수가 지금 현재 3개가 있으니 미지수가 3개가 있으니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이거 A, B, C 미지수 3개에다가 식 3개에다가 연립해서 푸는 거다 하는데 자, 좀 센스를 발휘합시다. 이걸 여기다 넣어서 마이너스 2다 식 하나 나오고 저 미분해서 요거 넣어서 여기다 식 3개 나와서 연립 그렇게 가도 되는데 촌스럽게 그렇게 가지 말고 봐. 이게 해필이면 0되는 두 값이 주어져 있으면 이걸 넣어서 우리는 도함수식을 바로 구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보세요.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놈 미분을 하게 되면 3x 제곱으로 시작해서 최고차 함수가 3인 2차 함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2차 함수가 이 두 개의 실근을 가진대. 빵이니까. 그럼 f'x는 3, x-1,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3,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은 3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서 바로 적분 때려요.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따라옵니까? 자, 적분 상수를 예로 얘기를 하면 되죠. 1 넣어보니까 f1은 1 빼기 3 더하기 c인데 이 값이 마이너스 2 나오네. 자, 그런데 이게 이미 마이너스 2니까 c는 빵이네요. 이게 빵이에요. 끝났어요. 이게 바로 fx의 정체입니다. 자, 계수 비교해보면 저 a는 빵이고요. 2차 계수가 없으니까요. 자, b는 마3 그리고 c는 자, 이거는 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극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시오 라는 말이죠.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2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극대값의 정체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3번. 자, 3차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3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자, 요것도 뭐 3차 함수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요렇게 가겠죠.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고 여기가 3이라는 소리인데 그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고 있어요. 빵. 자, 이때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를 갖다가 물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했던 거 그대로 가봅니다. 이걸 보면서 도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바로 f'x는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시작하는 3차 함수를 미분을 딱 때리면 최고차 계수가 얼마인 2차 함수가 되는 거지? 얘는 1이 되는 거죠. 1. 따라서 최고차 계수가 1이고 여기서 접선 기울기가 빵이고 여기서 접선 기울기가 빵이니까 이 마이너스 1과 3을 집어넣었을 때 0 되는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요게 바로 도함수의 정체예요. 따라오고 있나? 그러니까 사실은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던 거지. 아래로 불러. 그래서 여기다 밑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요래 그려졌던 요 그림이 요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죠? 자, 이랬을 때 이 점 마이너스 1,f 마이너스 1이고요. 이 점 3,f3인데 구하라는 건 지금 뭡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 이놈과 이놈의 차이 물었으니까 원래는 정상적으로 풀려면 도함수가 필요한데 자, 생각해보세요. 요거를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3인데 자, 이거 fx를 구해보면 3분의 1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오, 선생님. 근데요. 이렇게 구하면요. 적분 상수가 있어야지 이거에서 이거 뺀 놈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잘 생각해봐. 이 c 필요하나?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니,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도 마지막에는 c가 딱 남겠죠. 그 다음에 3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도 마지막에는 똑같은 c가 남겠죠. 그 두 개를 빼라는 문제 아닙니까? 자, 빼라고. 빼면서 적분 상수는 어차피 없어질 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분 상수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에서 3을 여기다 넣었을 때 빼라는 게 이 문제의 질문이야 지금. 그러니까 서술형 나오면 요래 가지고 빼기 1 넣은 거에서 3 넣은 거 빼서 그냥 답 쓰면 돼. 그런데 객관식이면 사실은 아까 어디서 끝났어야 돼? 여기서 이미 끝났어야 돼. 왜? 선생님이 누차 강조했잖아. 여기에는 이 부분의 면적의 의미가 뭐라고? 이거의 도함수의 면적이 그게 바로 요놈하고 요놈의 높이 차이. 요거 높이 차이가 바로 요 면적의 의미니까 요 면적 6분의 공식이잖아요. 6분의 절대값 1인가요? 그리고 요 놈에서 넣은 거 4의 세제곱 이게 답입니다. 6분의 64 3분의 32인가요? 2, 3은 6 맞죠? 답은 3분의 32가 되겠습니다. 객관식일 때는 여기서 이미 끝냈어야 되고 서술형일 때도 적분 상수는 필요 없다는 걸 이해하시면 된다. 그지? 빼면서 적분 상수는 사라질 놈이 되는 4번은 다. 자, 이놈이 도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도함수 그리는 게 fx의 극대값이 3일 때 극소값을 구하시오. 눈치를 챘니? 마지막에 묻는 게 극소값이니까 극소값은 함수값이니까 fx를 찾아야 돼. 도함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fx를 찾아야 돼. 그러면 이때는 이 도함수의 부호뿐만 아니라 도함수의 식도 필요한 거야. 그걸 적분해야 fx를 구할 수 있을 거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자 원래 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꼴이고 이랬을 때 자 0, F0 이게 극대이고요 2, F2가 이게 극소인데 문제에서 극대값은 3이라 요거는 3이다라고 나한테 던져줬잖아 F0이 3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봐 F'X는 식이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놈을 미분한 놈이니까 쟤는 최고차항 계수가 3인 2차 함수가 될 거야 그지? 3x 제곱으로 시작할 거라고 3이고 0하고 2를 지나는 이러한 2차 함수입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죠 F''은 그럼 fx는 적분하는 거죠 이렇게 될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럼 요거 찾아주기 위해서 F0은 3이다 요건데 항상 모든 다항식에다가 0을 집어넣은 요 값은 상수항을 의미합니다 0 집어넣으면 앞에 건 다 날라갈 거니까 요게 3이라는 소리였어요 상수항이 3이다 이 뜻이었어요 됐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2 집어넣으라 했어요 F2는 8 마이너스 12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요게 우리 경우는 정답이었습니다 익숙하고 어렵지 않죠? 자 물론 뭐 극대값 있고 극소값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여기는 이 면적이 바로 요놈과 요놈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봐도 되죠 요게 F0에서 F2를 뺀 놈이 요게 요 면적이니까요 자 요 면적 여기서 이미 끝나는 거죠 6분의 최고차항 계수 3 이놈에서 이놈 뺀 놈 2의 세제곱이니까요 요게 4 나왔습니다 요게 4 그러니까 요게 4예요 근데 문제에서 F0은 3이래요 3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객관식 나왔으면 벌써 끝난 문제였는데 서술형이니까 이렇게 한번 풀어본 겁니다 서술형 준비하기 위해서요 자 이제 5번을 한번 보면요 5번은 극값을 갖도록이고 6번은 극값을 갖지 않도록이니까 두 개가 사실은 똑같은 문제죠 5번 문제부터 보면 극값을 갖도록 하는 이라고 했는데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면 반드시 몇 개 가져야 되나? 무조건 2개 가져야 돼요 알겠지? 3차 함수는 극대 극소 중에서 하나만 못 가집니다 2개를 다 갖거나 아니면 관계거나 안 갖거나 둘 중에 한 양자택일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극값을 갖도록이라는 말은 2개를 가져야 되는데 극대 극소를 둘 다 가져야 되는데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함수의 극값의 개수가 2개란 말은 도함수에 뚫고 지나가는 근이 2개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3차 함수 도함수는 2차 함수 2차 함수가 x축을 2번 뚫고 지나가야 돼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풀어나가야죠 자 F'X 구합니다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a 자 이놈이 x축을 2번 뚫고 지나가야 이렇게 풀해서 밑에는 극값이 2개 생기겠죠 자 판별식 d 4a의 제곱 4배의 3 곱하기 3a 선생님 여기가 짝수인데 자꾸 왜 그냥 판별식 네 멋대로 해 짝수 판별식을 써도 되고 그냥 써도 돼 아무 상관없어 이게 0보다 커야 돼 4를 약분하고요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9a가 0보다 크다 되니까 자 요거는 a 마이너스 9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니 자 a가 0보다 작거나 혹은 a가 9보다 크다 이게 바로 1번의 답이겠습니다 자 2번은 바로 연결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놈은 그 값을 안 가져야 된다는 말은 뚫고 지나가는 건 누구? 도함수가 뚫고 지나가는 거니 아예 없어야 된단 말이잖아 뚫고 안 지나가야 부호가 안 바뀔 거니까 그 값이 안 생기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도함수를 딱 구해가지고 그지? 구해보자 9x의 제곱 플러스 2배의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a인데 얘가 x축을 뚫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겨야 얘 입장에서는 부호 변화를 전혀 안 일으키고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그 값을 전혀 못 가지게 되는 거죠. 되고 있습니까? 따라서 이놈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놈 전체의 제곱 4배의 a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배의 9 곱하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4는 날려버리고 정리해보면 a 제곱 플러스 4a에서 마이너스 5a가 되죠.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a는 1에서부터 4 사이 문제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아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봅시다. 일단, 3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자, 이랬을 때 gx는 x제곱에서 fx를 뺀 놈으로 새롭게 정의된 함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x제곱에서 fx를 뺀 놈을 gx라고 보는데, gx도 당연히 뭐 3차 함수겠죠. 2차에서 3차 빼면 당연히 3차 되는 거 아닙니까? 이 3차 함수 gx는 알파, 베타에서 그 값을 가질 때 f' 알파와 f' 베타의 곱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gx가 그 값을 갖는다 했으니까 무조건 일단 g'x가 관찰 대상이에요. g'x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그럼 g'x 한번 구해보면 g'x는 요거 미분하면 2x가 될 것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f'x가 될 거니까 결국은 g'x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한데 얘를 잘 보세요. 원래 함수 fx. 원래 함수 fx가 3차 함수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0되는 지점이 1과 3이라는 말은 만약에 얘가 ax 세제곱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3차 함수였으면 2차 함수는 도함수죠. 3ax 제곱으로 시작을 할 텐데 이 2차 함수가 빵 되는 지점이 접선 기울기가 빵 되는 지점이 1하고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 얘는 그러면 x 빼기 1 x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줘야 된다. 다시 한번 도함수가 1과 3에서 이렇게 되고 있었으면 이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여기서 접선기울기가 빵 되는 순간이 생긴다. 이렇게 이 그림이 지금 이 그림 아닙니까? 그지?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서 이런 식을 바로 그림 보고서 요 그림 가지고서 2차 함수는 이런 모양일 테니까 이런 식이 되겠지. 요게 익숙해지면 이제 이 그림 보고 바로 이렇게 딱 식을 세울 수 있게 만들어야 돼. 알겠니? 요런 그림 나오면 도함수는 요런 모양일 테니까 식은 요런 식이겠지? 요게 머릿속으로 탁 한 번에 돼야 된다고. 자, 그럼 이거네. 자, 써보자. 2x 마이너스에 3a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자, 요런 식이 바로 g'x의 정체예요. 저거 있나?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gx가 알파, 베타에서 그 값을 갖는다라고 단정 지었어요, 여러분. gx가 알파, 베타에서 그 값을 갖는다라는 말은 결국은 g'의 알파 그리고 g'의 베타 이런 것들은 무조건 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됐어요. 그러면 이제 봐봐. 이런 것들이 빵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런 말이잖아. 여기는 이게 알파 집어넣으면 2알파 마이너스 f'의 알파 이게 0이 된다는 소리고 2베타 마이너스 f' 베타 이게 0이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은 f' 알파 f' 베타를 곱하라는 소리는 이 말이잖아요. f' 알파와 f' 베타는 요거 넘기면 사실 한번 더 습관이 걸리면 f' 알파는 2알파랑 같고요. 여기서는 f' 베타가 2베타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지? 결국 이거 두 개 곱하라는 소리는 이거 두 개 곱하라는 소리잖아요. 4알파 베타 구하라는 소리다. 되겠니? 그러면 쳐다봐. 지금 g' 알파 이걸 빵이고 g' 베타 이걸 빵이면 알파 베타는 누군데? 이놈 아까 이거라며 이거 밑줄치가 이거라며 이 방정식의 두 실근 아닙니까? 두 실근 알파 베타 넣었을 때 0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요. 이놈이라며 이놈 입장에서 알파 베타는 두 실근이고 그 두 실근의 곱을 갖다가 구해서 4배하라는 소리였어 지금. 이해가고 있나? 따라서 우리는 이 방정식에서 두 실근의 곱이 필요한 거예요. 곱이. 그러면 자 정의 잘 봐. 지금 하는 거 잘 봐. 이거를 2x 빼기 여기는 이놈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3a에 여기를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될 건데 자 한번 봐봐. 이거를 쭉 정리했을 때 이퀄 0이라고 둔 두 근의 곱을 원해. 그럼 우리 두 근의 곱은 있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 잘 생각해봐. 이걸 다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 근과 계수의 관계 잘 생각해보고 2차 계수분의 상수항이다. 2차 계수분의 상수항이 두 근의 곱이라는 거 알겠지? 그럼 여기서 2차 계수는 뭔데? 마이너스 3a 아니야. 맞죠? 오케이. 그럼 상수항은 뭔데? 상수항은 이거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붙인 게 그냥 상수항 아닙니까? 이해가지? 이건 1차니까 얘랑 계산돼봤자 상수항에 영향 안 끼치잖아. 자, 한마디로 최고차항 계수하고 상수항만 찾아내면 되지. 이걸 왜 굳이 정리하냐고, 그지?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최고차항은 마이너스 3a였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3a에다 3 곱하면 마이너스 9a였으니까 이게 결국은 3이고 이게 바로 알파 베타의 성질하고 이놈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근의 곱은 최고차 계수분의 상수항이잖아요. 이것도 까먹은 거 아니지. px의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 이퀄 빵의 두근이 알파 베타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p분의 q 알파 곱하기 베타는 p분의 r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게 3이니까요 3을 여기다 넣는 순간 12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되시겠죠? 자 7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8번 자 3차함수 fx에 대하여 gx를 절대값 fx라고 할 때 자 절대값 나오면 쫄지 마라.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알맹이만 잘 그리면 되는 거잖아. 저걸 그려가지고 저거 올려야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하니까 별표를 치시고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 매우 높아요. gx가 알파 베타에서 극대 값을 가진대요. 이때 g 알파 빼기 g 베타의 절대값이 10보다 클 이걸 만족하는 정수 개수를 물었습니다. 자 먼저 안에 있는 이 알맹이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f'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6x 플러스 9 이렇게 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3 x 13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고요. 위볼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자 이게 이제 여러분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꼴인데 자 어찌됐건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극소를 가지니까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원래 함수 여기다 넣어야죠. 플러스 1 되고 플러스 3 되고 마이너스 9 되고 더하기 a 되니까요. a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는 3 집어넣어야 되니까 3,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7 더하기 a니까 27 플러스 a가 나와요.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x축의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그지? 결정적인 힌트가 이 절대값은 x축 밑에 걸 꺾어 올리는 건데 그렇게 꺾어 올렸더니만 극대값이 두 군데서 발생해야 된대. 극대값이. 그러면 생각해봐라. 만약에 이런 데서 꺾어 올리면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에서는 반드시 뭐가 생겨? 극소가 생긴다고. 극소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극대값은 이 한 군데밖에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알겠어요? 제일 먼저 이게 포인트입니다. x축이 뚫고 지나가는 점은 접어 올려졌을 때 무조건 극소가 돼요. 극소. 자 생각해봐.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게 꺾어 올리고 꺾어 올리고 꺾어 올리면 요런 지점 요런 지점 요런 지점은 왜 극소가 된다고? x축이 뚫고 지나가는 점은 접어 올리면 무조건 극소야. 이해가고 있니? 그러니까 만약에 극대가 두 군데서 생기려면 지금 이 그림처럼 애초에 x축과 세 점에서 만나고 있었어야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극대가 두 개 생길 수 있다는 걸 눈치채는 게 제일 처음에 이 문제에서 요구되는 능력이야. 관찰력. 자 따라서 일단 x축은 요와 같이 지나가야 되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요 a 빼기 5하고 27 플러스 a하고 부호가 서로 달라야 되죠. 이거하고 이거 곱해서 음수 돼야 됩니다.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니까요. 따라서 a-5 그리고 a 플러스 27이 일단 이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7에서 일단 5 사이다. 이런 조건을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일단 큰 핵심 포인트였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이제 접어 올린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점의 좌표는 a 빼기 5가 원래 음수였잖아. 음수. 이게 올라가면서 양수로 바뀌었을 테니까 이거 부호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a로 변해 있을 거예요. 자, 이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그린 게 이게 드디어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요 조건을 만족해야 이제 극대 두 개 갖게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이때 요 g알파와 g베타의 절대값 씌워놨으니까 차이죠. 그러면 이놈의 극대값, 이놈 극대값 두 개를 뺀 놈의 절대값입니다. 아무 쪽에서 아무 쪽을 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a-b의 절대값이랑 b-a의 절대값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저거는 차이를 말하는 거니까 누구에서 누구를 빼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차이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뺍시다. 그죠? 여기에서 이걸 빼면 2a, 자 어떻게 되나 2a 그 다음에 27에서 5 빼면 플러스 22가 됩니다. 요게 바로 요 밑에 있는 요거 요 안에 있는 요거 계산한 결과예요. 이놈에서 이놈을 빼서 거기다 절대값을 씌우라. 이게 바로 이 말의 의미죠. 이게 10보다 크다 이렇게 됐어. 자, 따라서 2a 플러스 22가 10보다 크거나 혹은 2a 플러스 22가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고 있니? 자, 그러면 요거 봅시다. 요거는 넘어가니까 2a는 마이너스 얼마? 12. a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혹은 요거는 넘어가면 2a가 마이너스 3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6보다 작다니까 지금 요거하고 마지막으로 요거하고 둘 다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으라고 하니까 수직선에 나타냅시다. 마이너스 27에서부터 5 사이라고 해놓고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6은 여기쯤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니까 요 범위 안에 있는 정수를 다 개수를 실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요 범위 안에 있는 정수는 일단은 마이너스 27 그리고 지금 a가 마이너스 16 사이에 있는 정수고 요거는 a가 마이너스 6에서부터 5 사이에 있는 정수인데 이 안에 개수가 몇 개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손으로 하나 하셔도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개수들이 숫자가 너무 커서 손으로 하나 하시기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연습을 해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개수를 못 시켰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셀프 이그젬플.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야. 자, 봐. 마이너스 3에서부터 a가 마이너스 1 사이다. 그럼 이 안에 정수가 마이너스 2라는 한 개밖에 없잖아. 여러분, 정수가 한 개밖에 없잖아. 그지? 마이너스 2라는 거. 한 개. 그걸 어떻게 계산할 거야? 일단 빼기 1에서 빼기 3을 빼봐. 얼마 나와? 2 나오지. 거기서 하나를 빼버리면 개수 한 개 나오는 거 맞지? 다시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정수 개수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 그 한 개를 요 양쪽 경계를 어떻게 계산해 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이놈에서 이놈 뺀 다음에 한 번 더 빼면 되지. 하나를 더 빼면 되지. 이놈에서 이놈 빼면 2 나오지. 거기서 하나 더 빼면 하나 더 빼면 한 개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놈에서 이놈을 뺀 다음에 하나 더 빼면 되지. 그치? 그럼 개수잖아. 이해가 되니? 마이너스 16에서 이거 빼면 얼마야? 11인데 하나를 더 빼야 돼. 10개. 여기서 10개 나온다. 이 말이죠. 다시 이놈에서 이놈 빼봐. 11. 거기서 1을 더 빼라고. 그래야지 이 안에 있는 개수 나온다고. 10개. 됐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a가 뭐 예를 들어서 1 사이가 이렇게 셀프 이그젬플 들어봐. 그럼 요 안에 빵이라는 정수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 한 개를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다음에 1을 더 빼주면 되죠. 1을. 따라서 요것도 요거에서 요거 빼면 11인데 하나 더 빼. 10개요. 자, 그러면 여기도 10개고 여기도 10개니까 합쳐서 20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20개. 자, 이렇게 해서 함수의 극대 극소도 다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에 요 개수 구하는 거 셀프 이그젬플을 들어서 이런 간단한 예로 이해한다. 다시 요 안에 정수가 마이너스 2라는 개수 한 개밖에 없어. 그 한 개를 이놈에서 이놈 뺀 다음에 하나 더 빼주면 그 개수가 나온다는 걸 파악해서 여기다 적용을 시키라고 그 이야기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수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아주 짧은 구간을 잡아서 거기서 정보를 갖다가 터득해서 이론을 갖다가 딱 습득한 다음에 네가 구하고자 하는 구간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극대값을 두 개 가지려면 x축이 극대극소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서 접어 올렸을 때 극대가 두 개 생겨야 된다는 거. 요거를 일단 먼저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였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극대극소 요거의 차이는 요 차이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얘에서 얘를 빼든 얘에서 얘를 빼든 상관이 없다. 빼서 절대값 씌우고 절대값이 10보다 크다는 말은 10보다는 크거나 마이너스 10보다는 작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아까 그놈이랑 교집합해서 답을 써주시면 된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극대극소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